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후변화 요인부터 해서 천체까지 내용은 저희는 나갈 예정이고요. 요 교재는 일단은 그림이나 이런 건 없는데 제가 최대한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그려드리고 뭐 보여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의 계획에서는 8주로 돼 있는데 방학 동안에는 6주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6주 동안 기후변화 요인부터 해서 천체까지 기후변화 요인하고 천체의 앞부분은 별의 물리량 앞부분은 중간고사 범위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기말고사 범위기는 합니다. 일단은 기후변화 요인부터 천체까지 나가니까 6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주, 8주는 다시 앞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는 딱히 빈칸 뚫려 있어서 내용상에 어떤 빈칸들이 뚫려 있어서 이거를 지금 되게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잘 납득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가봅시다. 저희가 일단은 처음 이야기할 내용은 기후 변화 요인이에요. 기후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날씨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날씨라고 하는 거는 하루하루의 변화를 날씨라고 하고요. 기후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큰 시간적인 규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야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매일 따뜻한 건 아니에요.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좀 온난한 기후다. 그런데 그런 기후들을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크게 보았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내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앞에를 생략하는 건데요. 지구 외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주는 다른 말로는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천문학적 요인. 요게 이제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설명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내용이고요. 내적 요인 관련해서는 딱히 별다른 게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기후 변할 수 있다. 대륙 분포 변하면 기후 변할 수 있다. 어떤 그 정도 내용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천문학적 요인에 관련된 천문학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 지구 자전축의 경사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심률 변화. 무슨 뜻인지 할 겁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쭉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세차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얘네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기후가 변한다. 기후가 변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 단원에서 또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요. 기온의 연교차.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느냐. 연교차라고 하는 거는 1년 중에 기온이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차이, 그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것들이 왜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천천히 가봅시다. 연교차가 생긴다는 거는 계절이 변한다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 라고 한다면 1년의 어떤 기온이, 연중 기온이 거의 대체적으로 평이하겠죠. 그렇죠?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계절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계절의 봄과 가을은 보통 잘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름과 겨울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름과 겨울이 생기는, 즉 계절 변화가 왜 생기느냐라는 것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절 변화가 왜 생기냐라고 물어보면 결론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그래요. 자전축에 기울어지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어요. 그럼 지구의 자전축, 그러니까 어떤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궤도가 있고 지구의 어떤 자전축이 그러니까 어떤 공전 궤도면에 대해 수직한 면이 있을 때 현재 지구는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얘기해보죠. 천천히. 그래서 현재는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만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계절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건데요. 그럼 계절 변화는 왜 안 나타나냐? 자전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또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계절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름과 겨울의 변화인데 여름과 겨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 뜨거워요, 차가워요 라고 대답하겠지만 여름과 겨울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할 거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낮과 밤의 길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건 뜨거우니까 여름이야 이건 결론인 거고 여름이 왜 뜨겁냐라고 물어보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릴 건데 말로 먼저 해봅시다.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그럼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낮이 굉장히 길어요. 아직도 7시 반인데 지금 수업하고 있는 시간이 밖에가 밝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바른 생활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 5시에 자거든요. 그럼 한 4시 50분 요새는 한 4시 40분 이러면 해가 떠요. 해가 제일 긴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 차이 그것 때문에 여름과 겨울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림을 그렸을 때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는 자전을 하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든 간에 내가 북반구에 서 있는 A, 적도에 서 있는 B, 남반구에 서 있는 C 관계없이 내가 태양 쪽을 향하고 있으면 즉 내 머리 위에 태양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낮이라고 부를 거고요. 태양 반대쪽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밤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낮인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태양이 우리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거는 밤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쭉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 지구주위를 공전할 거고 B도 지구주위를 자전할 거고 죄송해요. C도 지구주위를 자전할 겁니다. 돌 겁니다. 그때 절반은 낮이고요. 절반은 밤이에요.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변하지 않아요. 생기질 않아요.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요. C도 한 번만 더 할게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지구 주변을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4시간 하루잖아요. 그 중에 12시간은 낮인 거고요. 12시간은 밤인 거예요.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다면 계절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처럼 조금만 더 작게 그릴게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원래 요래야 되는데 자전축이 기울어진 거야. 그러면 태양이 있을 때 지구에 어떤 적도가 있을 거고요. 두 명만 그립시다. 북반구에 있는 A, 남반구에 있는 B 입장에서 보면 A 입장에서는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B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구를 돌아요. 자전에서. 그러면 A는 요만큼이 낮이에요. 밤의 길이가 짧아요. 됐습니까? 한 번만 더. B 입장도 마찬가지야. B는 좀 반대죠. 낮이 짧아요. 밤이 길어요. 밤이 깁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결론 여름인 거고요. A 입장의 계절에 왜 여름이야? 라고 물어보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서야 라고 답하면 돼요. 한 번 더. B는 그러니까 B는 일단 겨울이에요. B는 왜 겨울이야? 낮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더 길어서야 라고 답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밤낮의 길이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밤낮의 길이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낮밤의 길이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계절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밑에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름 똑같은 걸 그냥 한 번 더 쓸 겁니다. 겨울 그럼 여름에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 겨울에 낮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더 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걸 얘기해야 되냐? 태양의 남중고도를 이야기할 겁니다.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일단 남중고도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고도가 뭐냐? 자, 지표면이 있고 내가 서 있을 때 어떤 녀석과 이루는 이 각도가 고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고도라고 하면 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도예요. 각도. 높이 떠 있으면 그 각도. 쳐다봤을 때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루 중에 태양의 고도, 하루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을 때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해요. 그림 그릴 거예요. 그림 그릴 거예요. 그게 높냐 낮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면 살짝만 본격적인 그림 그리기 전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면 A 입장에서 지표면이 있을 때 고도가 커요. B 입장에서 지표면이 있을 때 고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렇게 그려야죠. 고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지구 두 개는 밖에서 본 거니까 관측자 입장에서 한번 다시 그려보자면 자,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관측자가. 왼쪽을 북쪽이라고 하고요. 관측자 입장에서 오른쪽을 남쪽이라고 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 봅시다. 그러면 저 뒤쪽이 동쪽, 앞쪽이 서쪽인 거 이해되시나요? 저 동쪽, 서쪽. 뭐 혹시나 싶어서 우리나라에 있으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니까 그죠? 방해각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거고 태양이 어디서 뜨고 어디로 지냐라고 물어보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절대로 내 정수리 위로 올라오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태양이 내 정수리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져요. 동쪽으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게 태양입니다. 여름과 겨울은 그럼 무슨 차이냐라고 한다면 여름은 태양이 이렇게 뜨고 지는 거고요. 겨울은 태양이 이렇게 뜨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엔 태양이 높게 떠요. 내가 봤을 때 태양의 고도가 높아요. 태양의 고도가 높습니다. 겨울엔 이런 경로로 지나가요. 태양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태양의 고도가 작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그렸으면 이해되실 것 같아.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질 때 태양이 남쪽에 있을 때 관측자 기준 남쪽에 있을 때가 가장 고도가 높죠. 됐습니까? 동쪽에서 떠서 점점 높아졌다가 다시 내려갈 거니까 남쪽에 있을 때 가장 높아요. 그걸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불러요. 하루 중 태양의 최대 고도, 고도가 높은 시점. 태양의 남중고도가 여름에는 높아, 겨울에는 낮아. 그러니까 여름은 뜨거워, 겨울은 차가워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태양이 길게 떠 있고 조금 져 있어요. 한 번 더. 길게 떠 있고 조금 져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짧게 떠 있고 길게 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밤의 길이 차이도 생기는 거고요. 당연히 이 가운데가 봄 또는 가을이겠죠. 되셨죠? 그죠?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 그 다음에 밤낮의 낮밤의 길이 차이. 요 우리는 계절 변화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를 볼 때마다 낮밤의 길이 차이,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 그거 가지고 여름이냐 겨울이냐를 찾는 거 우리가 조금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전축이 기울어진 쪽 그림으로 봤을 때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이 여름의 태양 쪽이고요. 겨울은 태양 반대쪽이에요. 겨울은 태양 반대쪽. 자, 위에 그림으로 해볼게요. A 입장에서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었어요. B 입장에서 겨울이에요. 자전축이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었어요.
태양 쪽으로 기울었고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었고. 그래서 여름이냐 겨울이냐를 찾으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항상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계절 변화가 그러니까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린 여름이니까 남반구에 가면 겨울인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겨울이지만 남반구는 크리스마스일 때가 한참 한여름인 거예요. 날짜는 12월이지만 한여름인 겁니다. 그래서 계절 변화가 왜 생기냐? 다시 한 번 더.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그런 거고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생기고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가 생기고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이 달라져서 여름과 겨울이 생깁니다. 부수적인 용어도 하나만 좀 쓰자면요. 여름을 다른 말로 하지라고 하고요. 겨울을 동지라고 해요. 문제에서. 원래 하지와 동지는 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1년 중에 그게 하지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동지인데 문제에서 어떤 하진 날 뭐뭐뭐, 동진 날 뭐뭐뭐 그럼 겨울, 여름과 겨울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절 변화가 왜 생기는지는 뭐 다 됐죠. 다 이야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지구 공전 궤도. 지구의 공전 궤도. 죄송한데 지금 카메라 찍히고 있어요. 지구 공전 궤도. 지구의 공전 궤도는 뭐 얘기할 거냐면 결론부터 얘도 결론부터 지구는 타원 궤도.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요. 특성들을 설명할 겁니다. 타원의 특성. 자, 타원 같은 경우에는 원이라고 하면은 중심이 있지만, 물론 타원도 중심이 있지만, 타원은 중심보다도 중요한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저기를 안 배웠다고 그러더라고. 타원을 안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고2들이. 저희 기하였어요. 기하에서 배웠어요? 네. 뭐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나 때는 다 배웠는데. 초점이 이렇게 있어요. 타원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타원의 정의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태양은 반드시 초점의 한 곳에 위치해요. 태양은, 이건 제가 쓰겠습니다. 태양은 반드시 초점의 한 곳에 위치합니다. 반드시.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타원이라고 하는 건 납작한 애잖아. 걔가 더 납작하든 덜 납작하든 관계없이 반드시 두 초점 중에 한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구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그러니까 납작한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지점도 있고 먼 지점도 있잖아요. 가장 가까울 때를 우리는 근일점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근일점 거리, 가장 먼 지점을 원일점, 그 원일점에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원일점 거리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나누면 반지름이 있을 때 타원 같은 경우는 원은 그냥 반지름으로 퉁치면 되지만 타원은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두 종류가 있어요.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짧은 반지름은 됐고요. 우리는 긴 반지름만 얘기할 겁니다. 그걸 장반경이라고 불러요. 장반경. 보시면 잘 안 보이나요? 장반경. 반경이 반지름이라는 뜻이고 긴 쪽의 반지름 장반경이라고 합니다. 원일점 거리하고 장반경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타원이 찌부러진 정도, 타원의 납작한 정도를 이심률이라고 불러요. 이 이심률은 0보다 크고요. 반드시 1보다 작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아요. 이심률이 0이면 그건 원인 거예요. 1은 직선이니까 불가능하니까 굳이 안 쓸게요.
그러니까 이심률이 무슨 뜻이냐? 납작한 정도예요. 굳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엄밀히 말하면은 뭐 저걸걸? 중심에서 떨어진 정도, 초점이 얼마큼 떨어졌냐. 이심률이 커질수록, 이심률이 증가할수록 초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심률이 변해도 달라져도 장반경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머릿속으로 해도 아니 탱탱볼을 납작하게 누르면 납작하게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몰라. 나 수학은 잘 몰라. 수학에서 그렇대. 이심률이 변해도 장반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림이 잘 납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 길이가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 거야. 수학이야. 나한테 묻지 마세요. 지구과학에서가 아니야. 수학에서. 이심률이 변해도 장반경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했던 걸 다시 얘기하자면 이심률이 증가할수록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증가하는 거다. 길게 왔네요. 아직 외적 요인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일단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뭐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요 계절 변화까지는 놀랍게도 중2 때 배우는 거예요. 계절 변화. 놀랍게도 기억이 안 나죠. 모두가 안 나. 그렇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모르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랬었다. 라는 걸 그냥 잠시 딴소리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계절 변화가 왜 생기는지 앞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타원궤도인데 그 타원궤도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지 뒤에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본격적으로 가보시죠. 천천히 적으세요. 적는 거 천천히 적으세요. 제이 왜 시험지 안 보내줘? 시험지. 집에 가서 보내주세요. 어디서 지금 보내지 않았어. 보내지 않았어. 자, 벌칙 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외적 요인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천문학적 요인의 첫 번째 요인은요,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예요.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 혹은 기울기 변화 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그럼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을 공전 궤도면이라고 할 거예요.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림 한 번만 그릴게요.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다 그릴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돌고 있습니다. 이때 이 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공전 궤도면이라고 해요. 그것에 대한 수직인 선이 있고요. 지구 자전축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전축의 경사각이라고 하는 건 요 각도예요. 이 각도예요. 이 각도. 그러니까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도가 아니고요.
공전 궤도면과 수직인 선, 공전 궤도면과 수직인 선이 이루는 각도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축 경사각을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세타인 거죠, 그죠? 여기가 세타인 거예요. 그래서 자전축의 경사각이 어디 범위를 변하냐면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변화하고요. 현재는 기울기가 23.5도입니다. 약 23.5도.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한 번만 더. 이게 23.5도라는 거고요.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도는 66.5도가 되는 거예요. 됐어? 다시? 네. 어디서? 지금 현재 23.5도라는 건 저 위쪽 가리키는 거죠? 얘가 23.5도라고.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전축의 경사, 요거 뭐 암기할 거 좀 합시다. 주기, 변화 주기 약 41,000년. 숫자 외우셔야 돼요.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약 41,000년. 41,000년 주기로 변한다. 자전축의 기울기를 변화를 경사각 변화, 기울기 변화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계절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이에요. 얘기하던 걸 끌고 오고 싶어서 봐봐. 경사각의 기울기가 작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다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전축의 경사 변화가 작다라는 건 조금 쉽게 표현하면 계절 변화 정도도 작다라는 거예요. 계절이 조금씩만 변한다라는 건 겨울과 여름의 차이가 작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표현해요. 한 번만 더. 자전축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기울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건 계절이 변화하는 정도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 기온의 연교차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거라고요. 표현이 아니라 그렇다고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아니 20일도 변하고 세차원 정도 일어나는데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이것도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가 기온의 연교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가장 큽니다. 조금 길게 썼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크다. 기온의 연교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자전축 경사각 변화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습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길이 차이도 생기는 거고 태양의 남중부도 차이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가 생기는 거고 다 일맥상통한 얘기인 거예요. 됐어? 어려워요? 뭐 했다고 아직 한 바닥도 안 했는데 한참 남았는데 왜 벌써 어려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써보죠. 이런 것도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는 변하는 걸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세로축은 남중고도 보통 H로 많이 써요. 남중고도 그 다음에 시간 가로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노란색으로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높다가 겨울에는 남중고도가 낮았다가 다시 쭈르르르 계속 이렇게 변하겠죠? 계속 이렇게 변할 거야. 이때
때 요 차이, 남중고도 차이. 여름에 남중고도가 높아요. 겨울에 남중고도가 낮아요. 이거 얼만큼이야? 기울어진 정도만큼이에요. 자전축의 기울어진 정도만큼. 그럼 뭔 소리야?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져. 그러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져. 그럼 이렇게 더 완만하게. 자전축이 안 기울어지면 그냥 일자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빨간 선은 자전축의 기울기가 클 때, 파란 선은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을 때. 됐어요? 됐을 거라고 믿고요. 자전축 경사각 변화가 수치인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맞지. 아니지 남중 그러니까 자전축이 지금 자전축의 기울기가 크면 남중고도 변화가 크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으면 남중고도 변화가 작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정리. 자전축의 경사각의 변화가 그러니까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졌어. 경사각이 커졌어. 그러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아진다. 맞죠? 그지? 한 번 더. 자전축 기울기가 커졌어. 그럼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작아진다. 맞죠? 한 번 더. 자전축 경사각의 기울기가 작아졌어. 그럼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작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됐죠? 그건 북반구와 남반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북반구, 남반구 모두 그냥 어디를 물어보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문제 잠깐 봅시다. 요 얘기 하나만 하고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는 기울기 변화, 경사각 변화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경사각이 변한다고 해서 지구와 태양 사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 건 아닌 거야. 그냥 자전축 기울어진 게 많이 기울어졌냐 조금 기울어졌냐만 변하는 거예요. 경사각이 변한다고 해서 거리가 변하는 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 도달하는 경사각이 변한다고 해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변화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번만 더. 경사각이 커졌어. 여름이 뜨거워졌어. 그럼 이제 물어보겠지. 그러면은 여름에 도달하는 여름철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증가한 거니? 아닌 거라는 거야. 그냥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야. 이건 문제 보시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자전축 경사 변화까지 얘기했고요. 자, 저희 교재 문제 좀 몇 개 봅시다. 교재에서 문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12페이지 2번 볼게요. 12페이지 2번. 네,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네, 해설할 겁니다. 하나하나 다. 한번 시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1번에 자, 일단 그냥 보는 거야. 1번에 이거 도S, 도에는 아실 거예요. 남이 북이니까 남반구, 북반구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반구 30도에서 기온의 연결차는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다. 앞에 있는 말 자체가 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30도 S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기온의 연결차는 자전축 경사각의 기울기가 크면 큰 거예요. 자,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연결차는 다 작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1번은 맞는 얘기, 동그라미고요. 2번에 북위 30도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랑 기역이랑 비교했을 때 현재가 기역보다 경사가 기울기가 크네요. 그러면 겨울철은 얘도 마찬가지. 북반구든 남반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울기가 클수록 연중 남중고도 차이는 증가한다. 기울기가 클수록 연중 남중고도 차이는 증가하니까 겨울철의 남중고도는 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볼게요. 3번 1년 동안 지구에 입사하는 1년 동안 지구에 입사하는 꼴값이네. 1년 동안 지구에 입사하는 평균 태양국사 에너지의 양의 자전축 기울기에 따라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3번 틀린 거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기 니은이 누가 더 크냐 읽을 필요가 없다. 4번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변하면 각 위도에서 받는 일사량이 변함으로 기후 변화가 생긴다. 이건 그냥 맞는 문장을 써놓은 겁니다. 그냥 옳은 문장을 써놓은 거고요. 5번에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증가하면 남반구 중위도 자 얘도 마찬가지. 남반구 중위도 이런 거 필요 없어. 자전축 경사각이 증가하면 연교차가 증가하니까 남반구 중위도든 북반구 중위도든 겨울철 기온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맞는 거고요. 6번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주기는 약 4만 천년이야. 이것도 맞는 얘기. 7번 여름철 평균 기온은 기역과 니은 중에서 니은 시기가 경사각이 더 크네요. 그래서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높아. 그럼 틀린 거지. 7번 틀린 거. 8번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똑같아. 낮과 밤의 길이 차이는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답 써있는 게 오답이에요. 8번에 동그라미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오답이고요. 제가 잘못 적었고요. 8번은 틀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낮과 밤의 길이 차이는 겨울이든 밤이든 그죠? 경사각이 클수록 길이 차이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다. 죄송해요. 오답 하나 있습니다. 8번에 X다. 됐습니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고요. 요런 느낌. 잠깐 쉬었다 가시죠. 잠깐 쉬었다. 뭐 이야기할 게 없네요.